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새해는 부산공동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과 함께 새해 첫 경매가 열린 현장을 박지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산 공동어 시장이 새해의 문을 엽니다. 풍물놀이가 위판장 한 바퀴를 돌며 새해 시작을 알리고 이어 열린 초매식에서 종사자들은 한 해의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했습니다. 단순한 건물만을 짓는 이 공동어 시장을 넘어서 부산 공동어 시장이 글로벌 수산 유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경호전 적토마 우리 해의 그 기운을 살려서 우리 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에도 박차를 기하고 그리고 우리 K푸드 수산업 전초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입니다. 국내 어업 생산량의 30% 이상이 이곳을 거치고 고등어는 10마리 중 8마리가 거래됩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 시장은 위판량은 15만 6천여 톤, 위판액은 3,800억 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목표 역시 15만 톤, 3천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반세기 만에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작년에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도 풍어가 들어가지고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다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9년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콜드체인 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선진적이고 위생적인 위판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전통 위에 미래를 더한 이곳에서 부산 바다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 남구에서는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 속 불편부터 오랜 지역 현안까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 구청장이 주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는 줄이고 마이크는 주민들에게 먼저 건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대단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역의 교통 문제입니다. 신호체계와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 대책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교통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보행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교통안전체계는 어떻게 될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 노후주택가의 생활 인프라 문제도 제기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도로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위에 그 문화마을이라고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2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게 중공검사가 안 나가지고 도로가 사유지로 지적될 때 보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즉석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지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설명합니다. 국장이 직접 찾아뵙고 그냥 주무관 이렇게 하지 말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뵙고 해당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 동순방은 6일 대연 1, 2동을 시작으로 7일 대연 4, 5, 6동 등 남구 전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구는 접수된 민원을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책상이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듣는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동순방. 새해 남구 소통 행정의 출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은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해입니다. 이 흐름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270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합하면 11,7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는 전국 통계와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전국의 10월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12월 10,000명대로 떨어진 이후 이듬해 1월부터 6월 한 달을 제외하곤 모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5월 한 달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481쌍이 결혼해 12%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의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반등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출생아와 혼인의 증가 배경으로 30대 여성 인구와 지난 2024년 혼인 건수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묶어왔던 고도 제한이 풀릴 전망입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진 경관지구 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노후 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지상 4층. 1978년 12월 말 준공돼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보이고 비가 오면 침수와 누수가 반복됩니다. 콘크리트 부식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4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보수를 하려 해도 오래되니까 돈만 들어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최고 많다고. 인근 대연 사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층에서 3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만 정비는 수십 년째 멈춰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생권을 못하게 해놓은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이런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제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경관지구 해제 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는 건물 높이가 12에서 15m로 제한돼 왔습니다. 관리 방안이 확정되면 일부 지역은 2027년 고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남구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건물 높이는 구역에 따라 24m, 최대 33m까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유엔기념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삶을 함께 살리기 위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개발 과정에서도 건축물의 높이와 색채, 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원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전사자 2,333명이 잠든 세계 유일의 유엔 공식 묘지. 50년 만에 풀리는 규제가 지역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는 아동 인구 비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밤늦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요. 새해부터 강서구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2곳으로 늘어나고 평일 야간 진료도 시작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은 약 22%입니다. 부산 평균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밤늦게 아플 경우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부족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한 곳 지정돼 있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평일 야간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병원 2곳이 1월 1일부터 평일 야간 진료를 실시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명지 아동병원이 평일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전일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병원은 올해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역시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강서구 달빛 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으로 서부산권 3곳을 포함해 부산에는 모두 9곳이 운영됩니다. 한편 강서구에 달빛 어린이병원 2곳이 운영되면서 약국 2곳도 평일 밤 11시까지 문을 엽니다. 부족한 강서구 의료 인프라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 고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배움과 안전, 체험을 아우르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박재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경남 정보대 등 부산 지역 9개 대학과 시청자 미디어 센터 등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공 실습 수업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과제빵과 기초간호 실무, 다큐멘터리 제작 등 70여 개 강좌에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강서구 명지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가 열립니다. 재난과 교통, 응급처치 등 생활 속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6개 안전체험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금, 토요일 가족 참여형 안전캠프도 운영됩니다. 부산 시민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문해력과 수리력, 창의력 향상을 중심으로 유아 3개, 초등학생 8개 등 모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쓰기와 보드게임, 역사 과학 체험으로 새학년 준비를 돕습니다. 부산중앙도서관도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을 이어갑니다. 분관과 작은 도서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영어 스토리텔링과 한국사, 세계사, 수학 보드게임 등 집중도 높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직장에서의 일과 퇴근 후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지난 한 해 부산의 오하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각 지역 2024년 기준 일 생활 균형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부산은 73점을 기록하며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2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12위에 그쳤던 2023년 기록에 비해 8계단이 상승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전국 15위로 최하위권이던 일 관련 지표가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휴가 사용 점수 역시 1.1점에서 2.3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초과 근로 시간은 줄고 자율성은 높아진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워라벨 주간 운영과 함께 소규모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과 캠페인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워라벨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평가에서는 부산이 11위에 그쳐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워라벨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워라벨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부산 중구와 동구, 동래구와 금정구의 도시재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사업지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곳은 중동구와 동래 금정구입니다. 먼저 중구는 지하의 재발견 예술 쉼터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국제 지하도 상가의 화장실과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공연 전시 행사를 선보입니다. 동구는 수정 이동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에 나섭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수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래구는 수민동과 복산동에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복천 박물관 인근엔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한편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관광도시로 재생합니다. 금정구는 일상이 즐거운 2050 플러스 웰리스타운 기차리란 주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곡 3동이 사업 대상지로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차장과 가로 환경을 정비해 신규 주택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지엔 올해부터 5년간 9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4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는 동래구가 3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정구가 31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디지털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을 핵심으로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시 교육청의 목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는 AI 튜터 비트와 미래형 학교 모델을 도입해 교사의 수업 혁신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고 국제 바칼로레아, IB 연구학교도 확대 운영합니다. 또 인문,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사의 역할과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2026년을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을 함께 챙기는 맞춤 교육도 강화됩니다. 초등학생 문해력, 수리력 집중 지원을 비롯해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 고등학교 진로 진학 맞춤 프로그램까지 학교급별 지원을 촘촘히 이어갑니다. 교권 보호와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안심교육도 함께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AI 행정비서 도입으로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학 여건 개선에도 나섭니다.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를 용기를 북돋는 일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누구라도 기본 학력을 튼튼히 쌓고 자신의 끼와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를 공교육의 전환점으로 삼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야외 주차장이 학교 건립공사로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원래 교육청 부지인데 인근의 재개발 사업으로 곧 초, 중등 학교가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라지는 주차면은 480여 면. 이를 대체할 주차장은 바로 옆에 있는데 아직 개장도 안 했습니다. 이곳은 폐쇄된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을 대체할 주차장 부지인데요. 90면밖에 되지 않아서 성수기 때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한 해 평균 7,800만 명. 하루 22,000명이 찾는 꼴이지만 주차장은 900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2,400석 규모의 부산 콘서트홀까지 들어섰지만 주차장은 300면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콘서트홀 관람객도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총 광장 부지 주차장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2030년에 1,300면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안에 이제 지하주차장, 문화예술가에서 지하주차장을 400면 가까이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가 시는 임시 야외 주차장을 늦어도 오는 3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봄, 가을과 특히 행사가 있을 땐 인근 진구청과 국악원 등의 주차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4년 시민공원 방문객은 886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같은 주차난 문제는 부산 콘서트홀 개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약 0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나겠고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므로 외출하실 때는 겹겹이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